안녕하십니까. 포커스M의 박세정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소비, 그린 슈머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연을 상징하는 말인 그린과 소비자라는 뜻을 가진 컨슈머의 합성어입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우리말로는 녹색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린 슈머 활동에 동참하면서 바가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됐습니다. 이 바가스는요, 사탕수수에서 즙을 추출한 후에도 남아있는 농업 폐기물입니다. 약 1톤의 사탕수수당 280kg의 바가스가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온실가스인 메탄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고 수질 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바가스는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에탄올과 바이오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종이 및 포장 산업에서는 종이와 생분해성 포장재로도 가공할 수 있습니다. 바가스에서 얻은 펄프는 나무를 베지 않고 공정 과정에서 화학약품이 필요하지 않은 친환경 소재이죠.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려고 준비해봤는데요.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종이 제품입니다. 바로 복사용지와 메모패드인데요. 이 복사용지는 재배연도 사탕수수의 농도, 결, 그리고 색상이 달라서 제작 시기마다 종이가 다른 것이 특징이자 매력입니다. 다음으로 메모패드는요, 이 패키지까지 모두 100% 사탕수수 종이를 사용한 것인데요. 어떠한 나무도 훼손하지 않고 버려지는 사탕수수 부산물인 바가스로 만든 종이입니다. 생분해성 제품으로 미생물에 의해 자연 분해되어 빠른 속도로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또 표백 및 화학 처리가 없어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물씬 풍기죠. 환경을 위한 착한 소비를 일상의 작은 것부터 바꿔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은 더 살만한 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로 가득 찬 포커스M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그린 인터뷰에서는요,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김동건 교수가 생물 다양성과 ESG에 관해 이야기를 펼칩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위생 돌발 해충의 저감 대책 등의 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생태연구소. 이곳에서 10년 이상 생태연구 전문가로서 곤충류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학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죠. 그린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푸릇푸릇한 그린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도심숲 조성, 그리고 지역의 플로깅 활동 등 ESG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 보존,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과 ESG, 그리고 인간과 지구가 공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G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육대학교 김동건입니다. 오늘은 생물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태계와 이들 생태계가 혼합돼 복합 생태계 등 모든 분야의 생물체 간의 변이성으로 정의가 됩니다. 다시 말해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상의 생물종의 다양성,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의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이 살고 있을까요? 최근 국가생물 다양성 통계 자료집에 따르면 전 세계에 기록된 생물 종수는 약 200만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약 6만 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밝혀진 종만 집계한 통계로서 훨씬 많은 생물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생물 다양성 통계 연구가 시작된 2013년도에는 국내 기록 종수는 약 4만 종이었으며 최근 6만 종이 집계가 되어 10년 사이에 약 2만 종 정도가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일부 연구에서는 전 세계의 생물이 하루에 약 150종씩 사라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에 약 2만 종의 미기록종 및 신종을 추가하여 약 6만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멸종 위기종의 경우 1989년 92종이었던 반면 최근 2022년 12월 개정 고시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총 282종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전체적인 종수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밝혀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종이 더 많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의 총 생물종은 약 3천만 종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나 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 오염 및 서식처 파괴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매년 약 5천 종의 생물이 멸종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종의 감소는 이용 가능한 생물 자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려 생태계의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생물종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사이테스 등 여러 국제 협약을 통해 생물종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들어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경제 개발을 이유로 다량의 산림이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생물종의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6월 유엔 환경계획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국제적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회의를 거쳐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마침내 1992년 6월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8개국 정부 대표가 서명함에 따라 생물 다양성 협약이 채택되게 되었으며 1993년 12월 29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국내의 경우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 협약의 채택 배경에는 첫 번째로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서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 환경의 악화 및 남획, 천적의 영향에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 이외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인식입니다. 윤리적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생명체는 인간에 대한 가치와는 관계없이 그 존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 인식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 자원의 원천이므로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생물은 자연계 물질 순환의 주요한 매개체가 되어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존에 기여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국 소유 생물 자원에 대한 가치 인식입니다. 타국이 자국에서 생물 자원 채취 및 개발에 대한 대상 국가에 대한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중요성을 배경으로 채택된 생물 다양성 협약은 현재 196개국 및 유럽연합이 가입되어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그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물 다양성 협약은 매우 포괄적이고 인류 미래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국제 협약이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큰 이정표로 남아 있으며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과 함께 유엔의 환경 관련 3대 협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은 어떠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 다양성의 가치는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생태계 서비스적, 미래 가치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태적 가치를 살펴보면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다양한 생물종이 존재함으로써 생태계가 환경 변화나 스트레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식물종이 있는 숲은 병해충이나 기후변화에 더 강한 저항력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은 인류에게 식량, 의약품, 원자재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의약품의 약 40%가 자연에서 추출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식량 안보에 핵심적입니다. 세 번째 문화가치 측면에서는 많은 문화권에서 특정 동식물은 중요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지닙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생태계 서비스 측면에서의 생물 다양성은 수분작용, 물 정화, 토양 형성, 기후 조절 등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의 생물 다양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종들이 미래의 의약품 개발이나 기술 혁신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이 모든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 다양성 보존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강연을 너무 잘 들었는데요.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물을 하나하나 보호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의 보존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잖아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일단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생물 종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육상 생태계라든지 해양 생태계 이런 생태계의 다양성도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이런 생태계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 종들의 유전적 다양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란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으로 총칭을 하기도 합니다. 생물 다양성만큼이나 또 최근 나오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상 기온으로 인한 기온 변화 문제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생물 다양성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곤충들은 이제 식물이랑 같이 진화를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식물종의 약 80% 정도가 이제 그 화분 매개로 이루어지는 이제 수분 작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물하고 곤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에 놓여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상 기온들에 의해서 갑자기 이른 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네. 꽃들이 일찍 개화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곤충들은 아직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꽃이 개화됐다가 네. 다시 한파가 오면 꽃이 빨리 시들어버리면 그 뒤에 이제 곤충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식물들이 수분을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열매도 맺지가 못하게 되는 것들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곤충들도 이러한 그 화분 작용을 못하면서 먹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생태적 부조화들에 의해서 생물들이 결국은 연쇄적으로 반응이 돼서 이게 균형이 무너뜨려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비단 한 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이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ESG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감소가 ESG 전략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ESG라는 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이라든지 사회,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러한 적절한 그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개발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윤 추구만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환경에 좀 더 안전하고 환경을 보존을 하고 아니면 오히려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기업들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ESG에서는 네. 이러한 그 환경 보존이라든지 생물 다양성 보존을 통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사회에 이런 공헌을 하고 이제 환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봤던 것도 잃어버린 습지를 개발한다든지 또 도심 숲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혹은 생물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걸 봤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셨던 기업의 ESG와 관련된 전략 중에서 좀 괜찮다 싶었던 게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그 제조업 같은 경우들은 이제 공장 부지를 선점을 하면서 네. 땅을 이제 이제 산림이었던 지역에다가 이제 공장 부지들을 많이 설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산림이 훼손이 되고 생물들이 살아갈 서식처들이 많이 없어지게 네.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옥상 녹화라든지 옥상 정화, 생태 공원 등을 같이 조성을 해서 사라지는 서식지만큼 또 보존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생물 다양성 감소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탄소 중립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물 다양성을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환경에 대한 보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제 생물 다양성 금융이라는 이런 그 개념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에서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군요. 네네. 5월 22일 아시나요, 교수님?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라는 뜻으로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고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날이 특별하게 좀 지어진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그 쿤민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는 이제 2022년 12월 15차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네. 그 전 지구적인 이제 생물 다양성 이제 전략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이제 그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이제 205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다양한 로드맵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030년까지의 이제 핵심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그 육상이라든지 해양의 약 30% 이상을 보호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30%를 이제 복원하는 30by30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살충제라든지 이제 유해 화학 물질로부터의 그 부정적 위험들을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침입 외래종의 정착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입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기후 변화가 이어지면서 곤충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곤충도 있고 또 적게 나오고 있는 곤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모기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와 곤충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곤충은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네. 예전에는 보통 이제 그 기온이 올라가는 4월부터 한 10월까지 이제 모기가 활동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3월부터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모기 활동 기간이 3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으로 이제 4월 달이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온도가 높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기 밀도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올해 이제 전국에 이제 말라리아 경보까지 이제 발령이 됐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이러한 그 기온 변화에 따라서 네. 모기라든지 이런 곤충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활동 시기가 늘어난다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온 변화에 따라서 모기의 크기나 빈도에도 영향이 미치는 거네요. 사실 이제 그 세대가 빨리 돌아가게 되면 네. 크기는 조금 작아지는 경향은 있고요. 아, 대신 이제 1년에 뭐 10번 나오던 것들이 뭐 12번, 15번까지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들.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모기가 해로운 곤충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교수님? 사실 모기는 그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동물 중에 1순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기로 인해서 인간들이 가장 많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뭐 이 모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역사는 엄청 오래됐거든요. 네. 뭐 수백 년이 됐는데 절대로 인간들이 이 모기를 정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일부 학자들은 모기가 멸종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모기는 유충이 이제 물속에 살면서 다른 또 동물이나 어류 이런 것들의 이제 먹이원 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먹이 사슬에서 이 모기가 차지하는 이 생태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전반적인 생태계 사슬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생물 다양성이 무너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모기가 다 없어지는 게 사실 안 되는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최대한 이제 저희가 모기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개인 위생을 철저히 네. 해야 되는 것들이고 주변에 이제 모기 서식처들을 저희가 좀 제거를 하거나 네. 관리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모기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을까요? 제가 현재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네.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모기 예보제를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질병청에서는 이제 이런 모기라든지 이제 모기 매개 질병, 그 다음에 그 진드기로부터 오는 찌찌가무시라든지 SFTS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 16개 거점기관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수도권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에게 해로운 곤충 그리고 이로운 곤충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네. 입충하고 해충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올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번 제주도 앞바다에서 이런 그 된장 잠자리떼가 낚싯배를 습격을 해서 엄청나게 야간에 몰려든 그 현상을 네.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잠자리들은 하루에 모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는 익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뉴스 기사에서는 마치 얘네들이 야간에 사람들한테 몰려들어서 불편을 일으키는 해충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 익충과 해충이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해충과 맞습니다. 이충이 나눠지는군요. 경계가 사실 모호하죠. 네, 맞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정부든 기업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생물 다양성 감소가 좀 심각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현재 생물 다양성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가요? 사실 그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후 변화들로 인해서 점점 이제 그 한국은 이제 몬순 기후 대해서 이제 아열대성 기후들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기온이 엄청 네, 높아졌더라고요. 올라가고 네. 있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히려 그 아열대성에 살던 생물들이 네.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그 정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운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종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들은 이런 온도 범위의 변화를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지는 네. 경우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생태계들의 불균형은 결국은 이제 자연적으로 전반적인 생태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러한 기후 온난화나 이상 기온들에 의해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연구하고 적절히 보존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뭐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나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선순위로 뭘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그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서식처 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인간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네. 자연이나 산림들이 많이 훼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연이나 산림이 훼손이 되면 그만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서식처를 잃어가는 것들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자원의 과도한 채취라든지 남의 이용들에 의해서 생물들이 이용해야 될 자원들까지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이 생물들이 먹이 활동이라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면서 이런 생물들이 또 감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산업 발전이나 이런 그 제조업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오염 물질들이 환경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많은 생물들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제 서식지 보존, 서식지 보존이요. 네, 서식지 보존이 이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를 형성할 네.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이 서식처들 간에 이 연결할 수 있는 생태 통로의 연결성이 네.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제 이런 생물 자연 생물들의 보존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런 생물들을 보존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생물이 매일 사라지는 생물의 종류가 70종이 넘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류의 식물이나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건데 앞선 종들을 좀 보존하거나 지키기 위해서는 교수님께서 따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생물 다양성 변화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멸종 위기종의 그 보존 및 그 보호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위생 해충 같은 네. 그 해충으로부터의 안전할 수 있게 방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주도에서 그 네. 애기뿔 소똥구리라는 이제 멸종위기종 2급 야생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이제 그 건설로 인해서 서식지가 파괴가 되니까 네. 포획을 해서 이주를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양한 그 방목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애기뿔 소똥구리가 상당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왜 얘네들이 이렇게 많은데 멸종위기종이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내륙보다는 그 제주도에서만 집중되어 있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라지면은 전국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런 종들의 보존이라든지 보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정 지역에만 사는 생물종도 지켜야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국내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수소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날도래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 속에 사는 이제 날도래 종류인데, 줄날로래요. 네네, 얘네들은 이제 그 바위 같은 데 붙어서 네. 이제 그물을 치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되면은 이 그물들이 자연적으로 녹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의료용 실로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도 한번 진행된 적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분들은 네. 보통 이제 자연에서 많이 유래를 하고 그게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생물종을 밝혀내고 거기서부터의 유용한 자원들을 저희가 탐색을 하고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물종에 보존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생물들이 멸종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측에서도 사실 신경을 많이 쓰시긴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물종이라는 것들을 이 네. 어떠한 종들이 어떠한 그 성분들을 갖고 있는지 아직 전부 다 밝혀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향후에 미래가치 자산에서는 네. 엄청나게 이제 그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ESG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SG란 뭐뭐다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ESG라는 것들은 저는 이제 공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는 결국 기업이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리고 다양한 이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네. 공존할 것인가를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 이제 그 인간과 자연의 공생은 이제 그 우리의 그 지속 가능한 그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G는 이러한 그 공생의 가치를 기업 경영에 통합하여 실천하는 그 실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란 공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꿀벌이 이 꽃가루를 옮기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태계로서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그린 인터뷰 긴 여정을 통해서 ESG 전체를 총망라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환경보호의 발자국 뒤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린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떠오르는 사회공헌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이슈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7일 2024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는 ESG를 반영한 심사지표 평가를 통해 최종 62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인정제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유익한 사회공헌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만들 것으로 주목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 공공사업 교통부에서 안전물품 기부식 및 K철도 안전기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안전모 대신 오토바이 헬멧을 쓰거나 슬리퍼를 신고 작업해 공단이 철도 사업 준공으로 불용 처리된 안전물품을 기부했는데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부해 철도 건설 현장의 탄소 중립 및 ESG 경영 목표가 실현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 문화비축기지에서 2024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국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일상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미 있는 실천들이 모여 탄소중립 생활실천 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한 달 동안 문화담론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구성원 등 다양한 대상을 고려해 맞춤형 행사, 소도시 크루, 나와 마주함 등 21개가 운영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외로움과 고립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사전적, 예방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전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폐기물 감소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데요. 이번 정책으로 기업의 친환경 사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우려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 활동 위축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 에르미아스 캐브렛 교수팀은 지난 3일 미 국립과학원 회부에서 소에게 알약 형태 해조류 보충제를 먹이면 메탄 배출량이 3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의 위는 풀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강한 메탄이 다량 생성되며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되는데요. 이번 결과로 소들의 장내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개발 노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난 5일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개선 주요 내용들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존 고배기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 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환경에도 친화적인 결과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희망 2050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18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난 2일 전했습니다.
공사가 전달한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공사가 기탁한 성금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소중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지역사회공헌 인증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기관을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공단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며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길 바랍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ESG 협회와 탄소 중립 및 ESG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 중립 및 ESG 실천 문화 확산 협력을 추진하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요.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관계기관 및 국민 참여를 확장시키고 범국민적 차원의 ESG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슈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체험선행 현장 채선현에서는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판자촌 중 한 곳이죠. 구룡마을로 떠났습니다. 월동 준비로 어려움을 겪을 이웃들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전해봤는데요. 여성은 연탄 2장을, 남성은 연탄 4장을 끌어안고 배달을 받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 박세정 MC와 함께 채선현으로 떠나보시죠. 대한민국에 선행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체험 선행 현장 채선현의 인간 비타민 MC 박세정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서울 강남구에 얼마 남지 않은 판자촌 중 이 한 곳인데요. 바로 구룡마을입니다. 이곳에서 강태선 나눔재단과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이 연탄 봉사활동을 한다 해서 제가 왔습니다. 월동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볼 텐데요. 이번에 또 제가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시죠? 출구 없는 매력을 가진 채선현, 저와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대학생이면 지금 한참 놀고 싶은 나이고 그럼에도 이 황금 같은 토요일 날 봉사활동으로 하러 왔는데 네. 내 자신에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다 같이 하면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어서 나오게 됐는데 제 자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연탄 봉사활동 익히 들으셨겠지만 정말 힘들다고 들었어요. 좀 근육통이 올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혹시 처음이세요? 아니요, 작년에 똑같은 거 했었는데 네. 그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하루 이거 하고 나면 다음날 이제 한 3일 동안 이제 양팔에 근육통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한번 선배님이다 생각하고 한번 조언 같은 거 해주세요. 조언이요. 허리에 힘을 주고 연탄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허리에 힘을 주고. 네, 그래야 이제 허리도 다치지 않고 팔에도 근육통이 좀 조금이라도 덜 생기는 오. 그런, 네. 오, 그런 꿀팁이 그럴 수 있을 있군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탄 봉사활동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말씀해 주세요. 연탄 봉사활동도 그렇지만 모든 봉사활동이 이제 수혜자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봉사자들이 얻어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이 있거나 고민이 있을 때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뭔가 그런 복잡한 마음이 정리가 되기도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런 다양한 장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봉사활동, 특히 연탄 활동 꼭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땀 한 바가지 흘릴 가고 계셨나요? 무리하지 않고 뛰지 말고 그다음에 안전을 유의해가지고 천천히 그렇게 배달을 했으면 되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다들 열심히 해야 돼. 저는 신생아라 자신 있게 안 하는데 솔직히 신생아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여기 약간 근육이 올라오려고 보이세요? 이 근육 갈라진 거? 아 진짜 잘할 수 있을지 한 3시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나르기 위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장담컨대 제가 해본 최소년 중에 제일 힘듭니다. 하나, 둘, 셋, 연탄. 지금 20대와 30대의 몸이 망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24개.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오늘 나눠주신 연탄이 한 가정당 한 달 반 정도 쓸 수 있는 연료예요. 많은 분들께서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연탄 봉사를 끝냈는데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히 이 친구 손을 닦았는데도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어떠세요? 봉사활동 끝마치고 나니까? 그 TV 속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발로 뻥뻥 차고 이래서 되게 가볍고 빨리빨리 봉사도 끝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랜 시간 걸리게 끝나게 되어서 조금 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연탄을 통해서 한 달 반 동안 어르신분들께서 쓸 수 있다고 하셔서 좀 보람찬 하루가 되었습니다. 연탄 봉사가 솔직히 처음인데 마냥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팀원들끼리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분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파이팅 해줘가지고 열심히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봉사활동 진짜 난이도 몇 중에 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봉사라는 게 힘이 드는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쁜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난이도를 측정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엄청 힘들다고 한 것 같은데 땀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땀 여기 비 오듯이 나는 거 제가 봤어요. 그렇죠? 제가 땀이 좀 많은 타입이라서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울진군인가 그쪽으로 나무 심기 활동을 갔었는데 저는 그 활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은 그래도 웃으면서 좀 재밌게 언니 오빠들이랑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별로 그렇게 막 엄청 힘든 육체적인 노동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 구룡마을에서 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해 봤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임직원들과 이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도 나누니 마음도 가득 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저 박세정 MC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최소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험선인 현장 최소년의 박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그린 슈머가 되는 방법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제품 구매 시 환경 성적 표지, 환경 표지 확인하기. 둘째, 환경을 위한 녹색 소비, 그린카드 사용하기. 셋째, 녹색 매장 활용하기. 넷째,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마지막으로 5번째, 다회용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기. 이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시죠. 그럼 포커스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엠의 박세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